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공무원 갑질 논란이 터져 나온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고 설 연휴가 끝난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판도의 변화가 어느 정도 반영된 여론조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실 수 있도록 가까이에 화면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35.1, 윤석열 37.2, 안철수 8.4. 네, 잘 보이시니까 막대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빨간색이 윤석열, 파란색이 이재명, 그 다음에 그 옆에 분홍색이 안철수, 그 다음에 노란색이 심상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격차는 얼마인가요? 그렇네요. 2.1%포인트. 오차범위 이내에서 박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뉴시스가 의뢰를 했네요.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43.3, 이재명 41.8. 네, 두 사람의 격차는 그렇습니다. 2.5% 포인트. 죄송합니다. 1.5% 포인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이 막대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역시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네, 거의 엇비슷한 이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헤럴드 경제 신문이 조사한 것은 사뭇 좀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윤석열 45.7, 이재명 40.0, 안철수 6.9, 심상정 2.7.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제가 3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3개의 여론조사 모두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오차 범위 이내에서 좀 격차가 있는 곳은 한 5%포인트,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곳은 2%포인트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약간의 차이이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앞선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아침 6일입니다. 모조리 일제히 발표가 됐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이제 드디어 양쪽 진영의 그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고 있다. 결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한테 실망을 해서 어디론가 떠났던 그리고 윤석열 쪽에 오지는 않았던 그 중간 어디에 머물러 있던 그 유권자들의 마음이 다시 이재명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김혜경한테 실망한 나머지 윤석열이나 안철수 쪽으로 간 유권자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선거가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요. 그 한 달을 남겨놓고 벌어지는 두드러진 현상 그것은 양쪽 진영의 결집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보 쪽의 결집, 그 다음에 보수 쪽의 결집, 양쪽의 결집이 있다고 그럴 때 대체로 과거의 모든 선거에서 결집이 시작되면 진보 쪽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표현이 될 때가 많습니다. 보수 쪽은 결집을 하더라도 좀 부끄러워하는 샤이 보수 이것들이 좀 숨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 전문가에 따라서 의견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진보 쪽 후보는
자기 지지율에서 마이너스 5를 해야 된다. 그래야 실제 민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보수 쪽에다가는 플러스 5를 해줘야 된다. 플러스 5% 이분들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부끄러워하는 샤이 보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제대로 조정을 하려면은 보수 쪽에다 플러스 5 아니면 진보 쪽을 마이너스 5 해야 실제 국민 유권자들의 마음하고 엇비슷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김혜경 씨의 공무원 갑질 논란이 그렇게 크게 대서특필이 되고 연일 방송과 신문에서 뭐 거의 도배하다시피 그렇게 전했지만 뭐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또 우리의 민심은 결집 현상이 그것을 일정 정도 상쇄하면서 지금 윤석열, 이재명 초접전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두드러진 것은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른바 정권 교체 여론입니다. 정권 교체. 이것은 국민일보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나온 건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붉은색으로 된 부분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나는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여론조사 잘못된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한 달 전하고 이번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한 달 전에는 정권 교체 바란다 55, 정권 재창출 37 이랬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 똑같은 신문이 조사를 해보니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여론은 좀 떨어졌고 정권 재창출을 바란다는 것은 올라갔고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는 55대 37 양쪽의 격차가 18%포인트였는데 이번에는 47대 41 6%포인트 무려 3분의 1로 좁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결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도 자신들이 앞섰다고 안심을 한다든지 자신감에 빠져 있다든지 오만해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순간 이 판세는 엄청난 변화가 오고 다시 한번 요동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점은 어느 여론조사이든 안철수 후보는 한 자릿수에서 그러니까 6, 7, 8 이 정도 수준에서 정체되기 시작했다. 고착화돼 있다.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 3 사이에서 움직일 줄을 모르고 거기에 또 머물러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화요일 날 8일 날 사자 TV 토론을 또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게 어제 무산이 됐습니다. 글쎄요. 또 이제 뭐 월요일 날 또 무슨 실무 협상을 해서 재조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법정 TV 토론 말고 8일 날 하기로 했던 TV 토론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기자협회가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JTBC 종편방송이 전국에 생중계를 하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것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쪽의 의견이고 그러나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한국기자협회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중립적이지 못하다. 정치적으로 약간 편향되어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JTBC 단독으로 하지 말고 JTBC, TV조선, 채널A, MBN
종편 4개 방송이 다 함께 중계하는 걸로 하자. 뭐 연합뉴스나 YTN도 원한다면 함께.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후보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렇게 모든 종편이 함께 중계를 하도록 하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쪽이 싫다 그랬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JTBC 쪽에서는 자신들이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봤을 때 JTBC는 그동안 방송해온 콘텐츠 자체가 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이 뭐 그것을 누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보통 다 너 나 할 것 없이 인정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요 이 문제는 질문 한번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이재명한테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김혜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온 TV조선하고 채널A 두 군데가 생중계하겠다 할 테냐? 어떤 문제는요. 질문을 딱 바꿔보면은 해답이 자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채널A가 지금까지 김혜경의 갑질 논란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왔는데 채널A가 단독 보도할 테니까 할 테냐? 사자토론? 아마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는 손사래를 그냥 거칠게 흔들 겁니다. 그래놓고 왜 자기네들은 JTBC 단독 중계를 고집하는 겁니까? 딱 한 장만 뒤집어 보면은 상대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보다 더 큰 것은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뭐 이것도 있지만 다른 전략적 차원에서 본다면 윤석열 43, 심상정 2, 43대 2, 20분의 1. 그런데 TV 토론을 하면은 똑같은 조건이 주어집니다. 똑같이 자유토론 7분, 똑같이 뭐 주도권 토론 5분, 뭐 똑같이 뭐 자기 인사말 30초, 뭐 끝맺은 말 30초 똑같이 하는 겁니다. TV 토론은 지지율 평균치에 따라서 뭐 가중을 뭐 조금 더 주거나 좀 뺀다거나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냥 네 사람이 다 똑같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춘 것처럼 이 시간 안배가 되고 순서 안배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꼴등을 달리고 있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꼴등이거나 혹은 6, 7, 8에 꽉 머물러 있는 안철수, 심상정 하고는 말을 섞지 않는 게 좋겠다. TV 토론을 반복할수록 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지율이. TV 토론을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점점 이렇게 벌어지기보다는 뭐 TV 토론을 잘하건 못하건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하면 할수록 조금씩 좁혀집니다. TV 토론을 해서 가장 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심상정, 그 다음에 안철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윤석열이나 이재명은 TV 토론을 한다고 해서 크게 덕볼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윤석열 후보 1등을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나는 홀로 간다. 그래 우리나라 법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법정 TV 토론 3번 그건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도 되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서로 실무 협상을 벌여서 하는 이 토론은 안 한다. 그것도 뭐 JTBC가 하자고 한국기자협회가 하자고 안 한다. 이런 거 나는 홀로 간다. 2등, 3등, 4등 하고 말을 섞지 않는다. 그것이
선거 전략상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저는 봅니다. 여권 변화가 오면은 그리고 전격적으로 종편 4개 방송사가 함께 중계를 하는 뭐 그런 TV 토론이 다시 역제안이 온다면 윤석열 후보 쪽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새로 불거져 나온 문제가 있는데 민주당 캠프의 강훈식 전략기획실장이 그러니까 어느 캠프에서 전략기획실장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이재명이 말을 한 것과 비슷한데요. 사전투표 하루 더 늘리자 그랬습니다. 지금은 사전투표를 뭐 지난번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대개 이틀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투표 당일은 3월 9일, 사전투표는 3월 4일, 5일 이틀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훈식이 민주당 캠프가 갑자기 하루 더 하자. 언제? 3월 3일 날. 이런 겁니다. 이틀 하는 것을 사흘로 늘리는 것은 엄청나게 늘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려 50%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뭐 하고만은 나중에 하루쯤 더 하면 어때?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틀과 사흘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강훈식 실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코로나의 격리 상태가 있다든지 양성 반응이 나왔다든지 그러면은 투표장에서 다 이렇게 가지 못하게 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전 투표를 하루 더 늘리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인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명분일 뿐 속셈은 뭐냐?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 직전에 치러진 3번의 선거가 있었죠. 지난해 4월 7일 날 뭡니까?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그 이전에 뭐 지방선거, 그 다음에 2020년 4.15 총선거. 아무튼 여당이 이고지고에 관계없이 모든 선거에서 사전투표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거를 실시하면 글쎄요 이번 선거는 좀 두고 봐야 알겠는데 25%쯤 사전선거 투표율이 나옵니다. 하루에 한 14%, 10%뭐 이 사이 이제 어간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합하면 25쯤 나오는데요. 진보 진영 민주당 쪽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랬었습니다. 사전투표를 통해서 진보 측이 결집하는 그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하지 말자. 사전투표 못 믿겠다. 부정의 의혹이 캡캡이 쌓이는 게 사전투표다. 자, 3월 9일 당일 투표. 이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사전투표에 의해서 뒤집힌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크게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 선거도 사전투표는 박영선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음흉하죠? 민주당. 코로나 핑계 대고 진보 결집을 노리는. 그냥 얼렁뚱땅 하루 더 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슬쩍 하는데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크게 이 투표 시간대를 늘리는. 그러니까 예전에 25%쯤 나왔다면은 사전 투표율이 하루를 더 늘리면 30%를 가뿐히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 그러지 말고 코로나가 그렇게 염려가 돼? 강훈식 실장 코로나가 염려가 돼? 그러면 본투표를 하루 더 늘리자고 3월 9일하고 10일하고 이렇게 역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본투표를 이틀 동안 하자. 사전투표도 이틀, 본투표도 이틀. 이 제안 민주당이 받아들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따끈따끈한 설전들이 오가고 있는데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약간 앞선 상태로 상당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는 두 자릿수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한 자릿수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 다음에 사자TV 토론은 이제 법정 토론 말고 큰 변수가 없는 한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를 하루 더 늘리지 않으니 아니야 본투표를 하루 더 늘려 이런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 상대편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 이틀 본투표 하루 뭐 그렇게 갈 공산이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